내년 1%대 성장에 일자리 10만 개만 증가.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이렇게 쓰면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친윤이에요, 친윤. 사람들이 1년에 대한민국이 만드는 일자리가 몇 개인지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원래 원본이 뭐냐면 내년 1%의 성장에 일자리 10만 개 증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 우리 이직들께서 야 10만 개나 늘린단 말이 할 수 있는데 원래 있는 거에서 7만 개가 추가로 증가되는 네. 것처럼. 근데 해년마다 일자리가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내가 미리 박아놨어 위에다가 소제목으로 헷갈리지 마시라고. 올해 일자리가 81만 개였습니다. 내년 예상은 10만 개밖에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왜? 기본적으로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공공부문 일자리라도 만들어갖고 뭐 그렇게 만들었더니 기업들이 일자리를 안 만드니까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었더니 일자리 질이 나쁘다고 지랄 했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예산을 다 깎아버렸으니까 내년에는 이 일자리 10만 개밖에 안 만들어지는 정부 대한민국에서 그럼 뭐요? 저거를 월로 나눠봐요. 1년으로 하면 10만 개 많잖아요. 한 달에 10,000개도 안 된다는 거죠. 올해까지는 예산이 문재인 정부가 만든 예산이라 저 80만 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럼 내년부터 10만 개로 줄어든다고. 거의 죽어란 소리지. 그래 놓고 윤석열이 자기 지지한 청년들 모아가지고 노동개혁 도와달라. 그러면서 그때 거론됐던 게 뭐냐면 인국공 사태. 인국공 사태가 뭐냐? 그럼 무슨 뭐 공산주의자가 공항에 침범한 사건이야? 아니야. 비정규직인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줬더니 예. 그러면 거기 그게 불공정하다.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청년들 뭐냐고 난리쳤던 게 인국공 사태야. 아니 얘네들 보기에는 지금 공정하다고 해야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일자리가 10만 개나 늘었는데 취업을 못하는 건 자기네들의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인국공 사태 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엄청 비판했었는데 아니 앉아서 공부만 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공기업 일자리 준비하는 시험 공부하는 것만 노력이냐고요. 왜 그 자리에서 땀 흘려가지고 그 업무에서 실무를 닦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안 주는 게 공정. 나는 이 공정의 개념을 이해를 못 하겠어. 자, 취업자 수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윤석열 정권이 만든 거예요. 다른 걸 보지 마시고 한국은행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노동연구원이 취업자 수 전망을 내놓은 게 앞에 2022년을 보세요. 82만 명, 79만 명, 83만 명이니까 대략적으로 80만 명이 넘잖아요. 어느 쪽에서 집계를 했든지. 근데 2023년에는요. 10만이 안 돼요. 저 10만도 내가 부풀려 준 거야. 내가 조작한 거네. 그러니까 10분의 1로 주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9.0, 8.0, 8.9.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 전망도 웃긴 게 그 법인세 깎아준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와 고용이 맞아. 늘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거면서 전망을 왜 이렇게 합니까? 아무도 말 안 안 들은 된다라는 거야. 거죠. 아이고 제가 봤을 때는 10만 개도 지금 현재 전망일 뿐이고요. 노동자들 근로자 수 늘면 과연 기업이 채용을 더 할까요? 안 아니면 하죠.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더 시킬까요? 주 52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면 잘랐으면 잘랐지 더 기용 안 그렇죠. 하죠. 그 비율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50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면 약 38%죠. 일자리 38%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엊그저께 거기 청와대에 초청했던 200명 윤석열 지지자 청년들 중에 그중에 몇 명이나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10만 명 중에 걔네들 낄 수나 있을까? 노동개혁을 도와달라. 가장 피해자인 사람들 모아놓고 사이코패스야? 이제 자기 친구들 중에 출근하는 애들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게 될 수많은 청년들. 아니요. 걔네들은 거기 나가면서 나는 이제 취업된다라고 생각했을걸요. 나는 대통령을 직접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취업 안 되면 김상진한테라도 원서 낼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러면서 정부에서는 계속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 시장이 있어야 개혁도 하는 거 아닙니까? 봐봐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6%면요. 성장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증가분도 1.6%가 넘는 거예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기레기들이 어떻게 보도한다?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잖아.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지. 언론이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 국가 예산을 아까 말한 것처럼 대폭 삭감삭감. 그러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올려서 살리고 싶었던 그 예산들이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해준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소한 윤석열 때문에 일자리가 80만 개였던 게 10만 개로 줄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무역 적자 500억 불 달성이라고 쓰는 언론한테 뭘 그리 기대하십니까? 잘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노동부가 지금 최대 뭐 69시간 추진하는 건 청년들이 원하는 공정한 노동 시장이라 지랄 이연병을 하세요. 윤석열 주둥 아래에서 공정이란 말이 어떻게 나와? 주 최대가 지금 35시간이라는 거를 지금 빼먹고 저렇게 쓰니까 2배로 일하라는 이야기는 네. 정말. 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시간으로만 따지면 나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래도 채널을 운영하는 오너야 내가. 내가 대충 계산해봤더니 한 75시간 일합니다. 근데 나처럼 일하면 보통 노동자들은 죽어요. 큰일 나실 분이네. 자, 윤석열 정부 청년 예산 삭감 현황. 이것 중에 일부를 살린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이. 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청년 내일 채움 공제 51%, 추가 고용 장려금 77%, 고용 유지 지원금 67%, 일자리 안정자금 99%, 청년 도약 쾌자 절반 축소. 이런 짓을 했단 말이지. 다 축소해버렸었어야 되는데. 에이구야. 그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올해 5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 취임하고 며칠 만에 나온 얘기예요. 윤석열 정부 고용이 좋다라면서 굳이 급여 삭감한 아까 거기에 고용이 좋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예산에 반영되니까 내년 일자리가 10분의 1로 주는 겁니다. 뭘 알고 저렇게 취임하자마자 저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 아니 간단히 말하면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런 질문 안 나올 텐데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 쓰는 일종의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예산을 쓴다는 건. 저걸 안 하겠다는 뜻은 내가 세금 덜 내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감세하면 우리들이 뭐 월급 받아가지고 내는 세금이 줍니까? 감세의 거의 대부분은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자들 세금 더 내기 싫다는 다른 반증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 아까 그 노인 일자리도 이렇게 공공형을 거의 다 없애버리고 다 민간형하고 시장형에 오히려 몰아주는 모습인 거죠. 민간형으로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은 더 민영화. 네, 아. 네, 민영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4만 개 정도를 늘려주고 공공형은 6만 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6% 예측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친민주당 성향의 민간 연구소가 발표한 게 아니에요. 한국은행, KDI 뭐 이런 데서 발표한 겁니다. 사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1.6%. 그 내년에 지금 그래프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전망치가 다르긴 한데 저 1.72요 한국은행 전망치예요. 1.72. 지금 내년 경제가 아주 암울하다고. 경제가 암울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IMF가 와서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더 잘 살게 됐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런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야. 아. 거기까지는 사람 영역이 아니라서 내가 동조하고 싶지는 않은데 올해 안 좋았잖아요. 올해 안 좋았어. 무슨 전쟁도 있고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달러 오르고 막 또 미국이 또 자기 자국 중심의 경제로 바꾸면서 막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예고편이었다는 거지. 내년은 정말 허리띠 졸라 모여야 되고 무섭다. IMF 같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서민들 돌아가신다니까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다니까. 이게 문제지. IMF 때 돌아가신 분들 통계 안 나왔지. 최소한 수만 명이 목숨을 끊었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정말로. 아니, 지금 세계의 경기가 활발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경제가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지적을 안 해. 근데 지금 방금 보여주셨던 그 표에서 보더라도
그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나머지 해외 투자 은행들은 전부 다 1%대를 전망을 하고 있고 심지어 노무라증권은 마이너스 1.3%를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만 2.5%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망 자체가 원인 분석이 틀렸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평가하고 있다고 아니죠. 보는 거예요. 통계 조작이죠. 아니 사실 통계 조작이죠. 그것도 노무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라서 저기도 조작이야? 얘네들 완전히 조작이라기보다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고 조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뭐 재판에 하고 싶긴 하구나. 그렇죠. 구속될까봐 엄청 노력하네.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 중 한 명은 밖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표 어디까지 봤죠? 그 다음 표 한번 보여줘봐요. 아직 안 보여준 거.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네. 설명도 안 했는데? 네. 바람 PD 퇴근 빨리 하고 싶구나. 자, 어쨌든 경제 전망들이 이렇다고요. 뭐 한국은행 경제 전망도 뭐 이렇게 쭉 나왔었고, 아시아 주요국 내년 경제 성장률 조정 이것도 보시다시피, 한국이 지금 제일 낮아요. 제일 처져요. 이거는 뭐예요? 윤석열 효과예요. 왜냐하면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두운 건 똑같은데 그것을 헤쳐나가는 정권의 문제가 가장 큰 리스크, 그러니까 윤석열 리스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경기가 어둡다 하지만요. 2020년, 2021년만큼 어두울까요?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경제 어땠나? 지금 유독 경기가 뭐 세계 경기가 막 침체되고 막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세계 경제는 지금 어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늘어난 것일 뿐이에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투자들 다 얼어붙고 그 와중에 국가들은 국고 풀고 막 국고를 푼 이유가 워낙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푼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생각해보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론에서는 무슨 전 세계 경제가 뭐 다 침체돼가지고 뭐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2020년, 2021년에 그 코로나 이후에 오랫동안 침체됐던 경제가 깨어나면서 유동성이 커진 것일 뿐이에요. 전쟁도 있고 하면서. 그 유동성 상황에서 기회를 제대로 못 잡으니까 쪽박을 차고 있는 거고요. 예. 그걸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바이든이 코로나 사태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야? 부자들 세금 더 내야 돼. 그렇죠. 그 걔들이 이제 불로소득세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얘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을 한국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코로나 극복에 쏟아붓잖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이가 다시 태어나도 모를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면 나의 노예들이 건강해야 돼요. 이 사람을 다 죽이고 내가 돈을 더 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면 그만큼 지들이 돈 더 또 벌어가는 게 자본주의 구조인데 맞습니다. 윤석열 대가리에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올해 코스피가 G20 중에 사실상 꼴찌. G20 중에 사실상 꼴찌. 왜? 러시아는 명목상 꼴찌인데 얘는 전쟁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것도 윤석열 효과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게 3월 달이었고 사실상의 대통령 분위기를 끌고 갔으니까 1, 2월 달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10개월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돌대가리 치하에 있었던 거예요. 아, 말이 너무 거칠게 나갔다 진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꼬맹이 학부형부터 보는 프로그램이라서 나이 50 넘어가지고 욕설하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친척들도 봐요. 우리 동창들도 봐. 욕설 안 하고 싶은데 윤석열 말 생각하면 그냥 점잖은 언어가 안 나와 지금. 욕이 랩처럼 튀어나오죠. 자, 어쨌건 G20 중에서 사실상 꼴찌. G20이니까 사실상 꼴찌인데 한 나라가 있으면 몇 위예요? 계산이 안 되는구나. G20이니까 22. 20개 중에서 19. 사실상 꼴찌니까 19위, 22위는 러시아. 뒤에서 두 번째인 거는 일관되네요. 모닝 컨설트의 결과하고 마찬가지로. 사실 G20 중에 코스피가 사실상 1위던 나라예요. 그래요. 더 골 때리는 게. 최근에 네, 중국이 주식. 방역을 풀긴 했는데 중국은 뭐 제로 코로나 정책 해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카타르 월드컵 했더니 관중석이 마스크 하나 안 쓰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자각을 해갖고 시진핑 물러나라 하니까 알았어 하고 푼 거야. 그러니까
강력한 방역 조치를 하면 경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상해 종합지수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 그 윤석열 효과야 이게. 나 환장하겠다. 도표 한번 볼까요? G20 올해 증시 등락률. 파란 쪽에 찾지 마. 그건 민주당 색깔이니까. 빨간 색깔 있잖아 뒤에. 한국 봐봐. 멕시코랑 나란히 이렇게. 마이너스. 영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누가 주식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어느 나라 영부인이라 얘기를 안 했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주가 조작으로 가겠습니다.